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닌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노년을 맞이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집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흐름과 낡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고요한 공간에 묘한 허전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넓은 집에 혼자 사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는 문득문득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며느리는 달랐다. 언제나 단정하게 꾸민 옷차림과 깔끔한 말투 속에 계산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다. 며느리는 효부처럼 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비싼 선물을 건네면서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은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는 듯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며느리야, 나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쓸쓸하다.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며느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희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공간이 좀 좁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접혔지만 이내 무언가를 꺼내듯 조심스레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집 말이다. 그거 너한테 줄게. 대신 우리 같이 살자. 나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평소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번쩍였다. 정말요, 어머님?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 거 아니겠니? 미리 주고 같이 사는 게 낫지. 며느리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여보, 어머님이 아파트를 준대. 대신 같이 살자고 하셨어. 남편은 놀라면서도 안심한 듯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신가 보다. 우리 효도도 할 겸 같이 살아보자. 그러나 며느리의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곳, 그곳이 그녀의 목표였다. 이삿날 시어머니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을 바라보며 흐뭇했다. 손주 둘이 뛰어다니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반찬은 너무 짜요. 애들한테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어머님, 거실에 있는 오래된 소파는 버리면 안 될까요? 색이 너무 촌스러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매일같이 쌓이는 잔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다쳤다. 며느리는 점점 집안을 자기 중심으로 꾸몄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시어머니의 물건을 창고로 치워버렸다. 시어머니의 낡은 찻잔 세트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내 아내가 너무 나서지 않니? 이건 내 집인데.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좀 이해해주세요. 다 가족이잖아요.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점점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작은 일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간장게장을 꺼내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이런 건 애들 몸에 안 좋아요. 이제 이런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투에는 공손함보다 지시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하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시면 불편하다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차가워졌다. 며느리는 집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으려 했다.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간식을 주면 당분이 많아요라며 막았고 친구를 초대하면 집이 어수선해 보여요라며 불만을 표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참았다. 자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고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속은 썩어갔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태연히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차라리 이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돌려주시고 어머님은 근처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어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그게 어머님도 조용한 데서 사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어머님이 증여만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편하게 사는 거냐?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고 한 게 이런 뜻이었니? 그날 밤 거실에서는 큰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며느리는 억울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손주들은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시어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나가,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이런 소리 듣고는 못 산다.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야 알겠어요. 아들은 멍한 얼굴로 짐을 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가족이 떠난 뒤 시어머니는 다시 고요한 집안에 혼자 남았다. 한강변에 내리는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아들은 연락도 없이 며칠째 침묵이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바라보았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음속의 분노와 허탈함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가 만든 일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넓은 아파트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며느리 가족이 떠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들은 홀로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자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손에는 조그만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들였다. 집안에는 여전히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주가 쓰던 장난감이 구석에 있고 식탁 위에는 아직 새 식구의 자리 표시가 남아 있었다. 애들은 잘 있니? 응, 잘 지내. 근데 아내가 많이 예민해졌어요. 예민? 그건 내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알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맞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같이 살자 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까지. 괜찮다. 다 인연이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물빛은 예전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잠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서 작은 조명을 켜고 차를 우려 마셨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며느리의 미소, 손주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의 싸움.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곱씹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탐욕스러웠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외로움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걸까?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왔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어머님,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다 고개를 숙였다. 그날은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반, 계산 반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 눈빛을 읽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나도 감정이 앞섰지. 그 말에 아들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다시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다만 함께 사는 일은 다시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며느리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들렀다. 손주들은 여전히 천진했다. 할머니, 우리 집 다시 올 거예요? 응, 언제든 올 수 있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렸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잠시 혼자 남아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전에 그 일은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욕심 안 낼 거니? 네,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말은 마치 마무리된 대화처럼 들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속에 감춰진 냉기를 느꼈다. 며느리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계산이 있었다. 인간의 욕망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 병원에 다녀오던 날 집 앞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약 조금 먹으면 나아진다. 혹시 병원비나 생활비 어려우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돈 없어서 사는 줄 아니? 내가 그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 나 모를까봐? 그게 아니라요. 정말 걱정돼서. 됐어. 그런 말하지 마라. 난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할 수 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사람이 재산보다 더 귀한 걸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면 결국 다 잃는다. 며느리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진심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서둘러 달려왔다.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 늙으면 아픈 거지.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후회의 연기였을까? 시어머니는 그걸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피곤했다. 괜찮다. 나도 많이 미안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며칠 뒤 퇴원한 시어머니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안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느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가족이란 게 참 묘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미움도 후회도 사랑도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어느 봄날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작은 편지 한 장을 써서 서랍 안에 넣었다. 이 집은 내 삶이었고 내 사랑이었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큰 건 마음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만큼은 남기길 바란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아들은 묵묵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 속 편지를 발견했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그 내용은 또렷했다. 며느리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자리였다는 걸. 가족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이 결국 욕심으로 변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년 봄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찾았다.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정원에 꽃이 필 때마다 그녀는 묵묵히 손을 모았다. 어머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리 화내셨는지. 바람이 불었다. 창문 너머로 한강 물결이 반짝였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오래된 기억과 함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